지금 아침 7시입니다. 어제 3시쯤 잤으니까 한 4시간 정도 잤네요. 여행 때 잠은 뭐다? 집에 가서 자는 거다. 원래 여행을 빡세게 다니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카메라를 찍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조금이라도 신기하고 재밌는 걸 찾아다니기 위해 정말 부지런히 돌아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찍으면서부터 짐이 또 많아졌어요. 충전할 것도 많고 항상 백팩 들 때마다 그냥 고프로 살 걸 생각하지만 영상 퀄리티는 포기할 수 없지. 새벽에 한적했던 숙소 로비는 체크아웃 사람들로 인해 북적북적해졌고 어제 국수를 먹었던 야외 식당은 아침까지는 팔지 않네요. 쌀쌀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꿈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12월의 햇살은 따뜻한 거였구나. 따갑지 않은 햇살은 오랜만이라 마음껏 광합성을 해줍니다. 사람들의 복장만 다를 뿐 길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호치민하고 비슷하네요. 날씨가 달라도 베트남은 베트남인가 봅니다. 다만 호치민보다 골목이 좀 더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계획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길이 훨씬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와서 지도를 보면서 찾아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우선 동생의 지인분 만나서 카페를 같이 갔습니다. 원래는 밥을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이른 시간이고 연말이라서 연 곳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에 루프탑 카페로 왔습니다. 카페 이름은 정말 정직하게 샘 루프탑 커피 입니다. 호치민은 거의 5년째 지하철 공사 정체 중인데 여기는 이미 개통을 했네요. 뭐야? 안 꾸민 듯 꾸며놓은 빈티지함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상당히 높은 빌딩 옥상에 있고 주위에 높은 건물이 많지가 않아서 탁 트인 게 좋더라고요. 근데 고층이라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쌀쌀했습니다. 추워도 커피는 아이스로 마셔야지. 이 추울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놓죠? 네, 바들바들 떨면서 먹었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미친 것 같다고요? 저는 저 멀리 아이슬란드나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야 돼요. 더위랑은 친해지기 너무 힘드네. 호치민에서는 보기 힘든 해바라기씨가 있더라고요. 지인분 말로는 하노이의 카페에서는 많이 먹는다는데 진짠가요? 왜냐면 호치민에선 그렇게 많이 먹지 않거든요. 아마 중국하고 가까워서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에서도 이 해바라기씨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커피를 다 마시고 동생 친구분은 호치민 여행 간다고 해서 보내드리고 집 앞에 있는 죽집을 갔습니다. 그래도 여행 왔는데 여기 음식은 먹어봐야지 하고 갔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시켰는데 저 말랑말랑한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고수를 못 먹는 저 동생은 일일이 건져서 빼먹는 중인데 이럴 때 제가 고수 좋아하는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하얀 게 뭔지 좀 궁금해가지고 한참 먹다가 검색해보니까 돼지 뇌였습니다. 그걸 알고부터는 뭔가 꺼림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남기고 왔는데 역시 그냥 모르고 먹었어야 됐나 싶네요. 아마 모르고 먹었으면은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뇌라고 하니까 입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이 골목은 가장 베트남스러운 분위기라서 그냥 찍어봤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면 가끔 썸네일이나 인트로로 쓸 영상이 부족하긴 한데 혹시 몰라 최대한 많이 이렇게 찍어 놓는 편입니다. 드디어 집으로 들어갑니다. 입구부터가 좋아 보이죠? 정말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고층이라 뷰도 되게 좋던데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 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노이가 미세먼지 많다고는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심하긴 하네요. 호치민은 아직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니 어쩐지 하노이 있을 때 목이 계속 아프더라. 미세먼지가 심해서였구나. 방에서 아래를 내려보면 현지 주택들이 보입니다. 주위로는 높은 아파트는 거의 없고 거의 낮은 층의 집들이네요. 좀 더 멀리 보이는 것은 그래도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네. 그리고 공장 부지도 보입니다. 이런 도시 한가운데 공장이 있는 건가? 공장인가? 이래서 공기가 안 좋네. 네, 짐을 풀고 방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짐벌을 처음 써봤습니다. 손떨림 없는 게 느껴지나요? 이거 손으로 들고 찍었으면 아마 지진 났을 겁니다. 어제 잠을 거의 못 잤어서 잠깐 잠을 잤다가 여행 계획을 세워봅니다. 원래는 오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편인데 이번에는 갑자기 정해진 여행이라서 그럴 시간이 거의 없었네요. 그리고 하노이가 유명한 여행지라 그런가 정보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2박 2일로는 다 못 돌아볼 것 같은데 유명한 곳들만 보고 오면 솔직히 하루도 충분하지만 저는 유명한 곳만 들렸다 다른 곳 가고 그런 여행보다는 한 곳에 가더라도 구석구석 전부 돌아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노이 2박은 다 돌아보기엔 충분치 않아 보이긴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이래야지. 베트남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오토바이를 빌려봅니다. 보통 호텔에서 빌려주긴 하는데 여기는 아파트라서 업체에 연락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간 친구가 베트남어를 좀 하거든요. 근데 받아보니까 상태가 9만 킬로를 탄 오토바이더라고요. 그냥 가다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비주얼입니다. 다시 올라와서 여행 계획은 다 세웠고 이제 카메라 배터리 충전을 해줍니다. 근데 그거 정품 배터리가 아니라서 10초마다 다시 끼워줘야 되는 수동 충전기가 됐네요.
왜 그런지 아는 사람? 이번 영상은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서 삼각대와 짐벌 다 챙겨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둘 다 안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혼자 가는 여행이었으면 짐벌 세팅도 다시 변경하고 삼각대도 설치하면서 천천히 둘러봤을 텐데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 민폐가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장비들은 다음에 혼자 여행할 때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짐 한가득 볼 때마다 그냥 고프로 하나 살 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분간은 살 건 아니지만 한 구독자가 2,000명 되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여유롭게 있다가 한 점심쯤 나왔습니다. 날씨는 19도 정도로 오토바이 타면 좀 쌀쌀한 날씨네요. 바람막이까지 야무지게 챙겨와서 갑니다. 하노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짐벌로 찍은 영상입니다. 정말 짐벌이 좋긴 한데 세팅도 번거롭고 손이 자유롭지가 못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혼자 여행할 때는 꼭 써보고 싶네요. 흔들림 없는 베트남 길거리 잠시 구경하시죠. 오토바이 타고 시장을 왔는데 타다 보니까 손이 좀 시렵더라고요. 이따 저녁에는 더 추워질 거기 때문에 장갑을 사러 왔습니다. 여기는 하노이에서 가장 큰 시장인 동수원 시장입니다. 현지 시장을 하도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고만고만하게 보입니다. 시장은 가끔 백팩이나 신발, 옷 같은 거 싸게 사러 갈 때 한 번씩 오는데 뭐 가끔은 매장에서 그냥 정가 주고 사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시장에서 내고를 많이 해도 뭔가 비싸게 주고 사는 것 같단 말이지. 장갑 사러 왔는데 시장이라 그런가 다 묶음밖에 안 팔더라고요. 이 큰 시장에서 장갑을 낱개로 파는 곳이 없습니다. 한 1시간 돈 것 같은데 뭐 한 거야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 베트남에도 한번 방문했었죠.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이 시장의 먹거리 골목에도 한번 오셨더라고요. 동수원 시장에서 한 3분 정도만 걸어 나오면 있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는 정말 가판대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더라고요. 음식도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호치민에서 안 보이던 간식도 좀 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다 먹어보고 싶었는데 배가 안 고파가지고 처음 보는 것 하나만 먹어봤습니다. 반고이라는 음식입니다. 엄청 신기한 맛은 아니었는데 역시 베트남 향채와 누엉맘을 찍어 먹으니까 또 특별한 음식이 되네요. 진짜 누엉맘 소스는 치트키인 것 같아요. 특히 아무 데나 찍어 먹어도 다 맛있네요. 백종원 선생님이 먹었던 반똠도 먹어보려 했는데 아니 저렇게 쌓였는데 안 판다 하더라고요. 배달하려는 건가? 뭐라 하던데 아무튼 안 판대요. 눈앞에 두고 놓친 기분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사실 이거 먹으러 온 건데 정말 아쉬웠지만 이제 점심 먹으러 갈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가물치구이, 베트남 오론 짝까를 먹으러 왔는데 가는 곳마다 싹 닫아 있더라고요. 사실 호치민에도 많이 파는데 몰랐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렇게 많이 지나다녔던 곳에 있었는데 보고도 이 음식을 파는 건지도 몰랐네요. 이 여행 당시에는 하노이밖에 안 파는 줄 알고 4군데인가 찾아봤는데 싹 다 닫아가지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엔 호안게임 호수 근처에 있는 길거리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맛집인 줄 알고 시켰었는데 저 입맛엔 안 맞더라고요. 베트남 향채에 뭔지 모를 채소와 뭔지 모를 고기가 들어간 샐러드였고 하나는 또 무슨 맛인지 모르는 튀김을 먹었었는데 정말 별로였습니다. 맛없는 걸로 배 채우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다 안 먹고 그냥 나와서 산책했습니다. 여기는 차량 통제가 돼가지고 걷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베트남은 인도가 잘 되어 있지가 않아서 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곳은 참 걷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아이스크림을 들고 호안게임 오면 항상 세트로 가야 되는 목선 사당도 가봤습니다. 베트남의 이순신 장군으로 불리는 쩐흥다오 장군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호안게임 호수 가운데 있어가지고 거의 필수 관광 코스로 많이 들리는데 관광지라고 하기엔 좀 많이 작습니다. 그냥 호안게임 호수 주위로 산책한다는 느낌으로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당 안에는 베트남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난다는 초대형 자라도 박제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2m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크죠? 아니 그 큰 시장에서 못 찾았던 낱개장갑이 여기 있더라고요. 좀 허탈했지만 어쨌든 샀으니까 이제 안전운전만 하면 되겠네. 그 다음 목적지는 하노이 기찻길. 엄청 유명하죠? 구글맵에서 하노이를 치면 대표 사진으로 나올 정도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슬픈 소식은 이곳이 곧 폐쇄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폐쇄하고 있나 보네요. 하필 제가 오기 몇 달 전부터 폐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왜 하필 지금이야. 그래서 우선 올라가 봤습니다. 사진을 좀 찍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 지르는 겁니다. 손짓을 보니까 옆으로 나가라는 의미 같았습니다. 직감적으로 기차가 오고 있구나를 느꼈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카페로 호다닥 올라갔습니다. 카페 앞에는 이렇게 서양 관광객들이 카페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기차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반대편을 보고 있네요.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랑 동생은 여기서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차가 지나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말 딱 올라가자마자 지나가더라고요. 이곳을 폐쇄하는 이유가 위험해서라는데 직접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상점하고 기차 사이의 공간이 성인 남자 한 명 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넓이밖에 없더라고요. 혹시 지나가다 기차를 만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장치도 딱히 없는 것 같고요. 폐쇄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뭐 기차도 갔겠다. 이제 제대로 구경하고 사진 찍어보려고 하는데 공안들이 와서 다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못 잡았나봐요.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던데 공안이 점검하는 시간 잘 맞춰 들어가면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저희는 다음을 기약하고 우선은 기차 본 걸로 만족하고 다음 목적지로 갔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호치민 묘소를 왔어요. 딱 오자마자 느낀 건 되게 공산주의의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영상에서만 보던 북한의 평양을 가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웅장한 건물에는 실제 호치민이 안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있다는데 시간 맞추기는 좀 힘들어서 그냥 왔습니다. 호치민의 명성답게 정말 웅장하네요. 그리고 저 묘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총을 들고 있는 공안들이 사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삼엄하네요. 여긴 상당히 넓더라고요. 호치민 주석의 궁전도 있고 관저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들어가 볼 수는 없고 그냥 밖에서만 볼 수 있어요. 또 호치민과 다른 하노이의 특성은 노란색 건물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호치민 궁도, 관저도 그리고 다른 정부 건물들은 노란색 건물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안에는 호치민이 실제로 사용했던 서재도 있고 옆에 작은 사당, 박물관도 있지만 마감 시간이라 박물관은 못 갔습니다. 부지가 넓어서 참 많이도 걸었네요. 어쩐지 다리가 아프더라니. 한 1시간 정도 걷다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이 걸어서 그런가 배고프더라고요. 벤치에 앉아서 어딜 갈지 뭘 먹을지 찾아보는 중입니다. 피자, 스테이크, 인도 음식, 일식 선택지가 있었는데 뭘 고를지 몰라서 사다를 타기를 하니까 오케이, 중식 패스. 자, 피자 아니면 일단 피자 뭐부터 가자. 열까? 뭐부터 난 열까? 피자가 낫다. 병아리? 병아리 바로 갈까? 오케이. 인도. 오케이. 인도. 인도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했습니다. 아니 다른 거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 둘 다 말을 안 해. 또 인도 가. 몰라, 마지 가자. 마지. 하지만 운명같이 다시 한번 인도 음식 당첨. 네, 이건 운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서호 근처에 있는 맛지라는 인도 음식점을 왔습니다. 이 서호는 호안게임 호수에 비해서 정말 큰 호수입니다. 호수 주위로 이쁜 카페와 식당들이 되게 많다고 해가지고 겸사겸사 이쪽으로 왔습니다. 분위기가 좋게 되게 잘 꾸며진 식당이었는데 날씨도 시원하고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데 먹다 보니까 좀 쌀쌀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얼음 콜라는 못 참지. 외국인도 많고 한국인도 많고 혼자 오긴 좀 아까운 식당이었습니다. 아, 혼자 아니지. 있었구나. 미안. 그리고 음식은 미쳤습니다. 인도 음식 정말 많이 먹어봤지만 여긴 진짜 맛있는 편 같아요. 모든 음식이. 난도, 커리도, 특히 저 탄두리 새우가 진짜 미쳤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밥도 다 먹고 근처에 있던 카페를 갔습니다. 이 맛지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름은 기네요. 네, 위에 자막 나올 겁니다. 서양인 사장님이 하는 카페였고 들어가자마자 빵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게에서 직접 베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 아, 진짜 좋네요. 야외 테이블에는 서호가 내려다 보이고 호수의 불빛은 이쁘고 의자에 비치된 담요를 덮고 라떼를 마시니까 와, 여기 한 달 살기 해볼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쪽은 그나마 인도가 잘 돼 있어서 걷기가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호안게임은 사람이 너무 많았었는데 저녁 서호의 한적한 분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네요. 여기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여행으로 와서 그런가 더 이쁘게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노이는 한 번 더 와보고 싶네요. 여행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 먼저 하고 있네. 솔직히 3박 4일은 너무 짧아요. 내일도 정말 후회 없이 놀아보겠습니다.